머리 떨림 환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머리 떨림은 경추의 부정렬, 뇌신경의 협착, 심장의 우라, 그리고 기운의 약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빵 하고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원인 중에 경추의 부정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10년간 머리가 떨려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병원, 큰 병원, 대학병원 아무리 찾아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약만 먹다가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경추가 틀어진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후에 제가 그 환자분의 경추를 집중적으로 치료해드렸고 2개월 만에 80% 이상 회복되셨고 5개월 반 만에 깨끗하게 치료된 분이 계십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께서도 혹시 머리 떨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목뼈가 머리 떨림의 핵심 원인인지, 그리고 제가 목뼈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떨림 완치연구소 원장 양재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본태성 떨림, 특히 머리떨림과 경추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태성 떨림이란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발생하는 떨림을 말합니다. 파킨슨병이나 갑상선 질환 같은 명확한 원인이 없는데도 손, 머리, 목소리 등이 떨리는 증상이죠. 특히 머리 떨림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고개를 상하로 끄덕이거나 좌우로 흔드는 형태로 나타나며 감정적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에서 더욱 심해집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원인 불명으로 분류하지만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경추의 구조적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머리 떨림이 왜 목뼈와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추 1번과 2번은 머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뇌의 바로 아래에서 두개골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목 회전의 절반을 1번 경추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회전의 축이 바로 2번 경추의 치상돌기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두개골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기 힘들 뿐 아니라 하부 경추의 움직임에 많은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후두와 근육군이라고 불리는 목 뒤쪽의 작은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경추 주변의 근막과 인대가 경직되면 고유수용 감각에 이상이 생겨 뇌가 머리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보상하려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위치, 자세, 그리고 움직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을 감고도 내 팔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는 감각이 바로 고유수용 감각입니다. 우리는 이 감각 덕분에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잡고 복잡한 동작을 부드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추 주변에 근막과 인대가 경직되면 이 고유 수용 감각에 이상이 생기고 비정상적인 기능 이상이 생겨서 떨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의학적으로 풀어보면 우리 목 경추 부에는 풍부, 풍지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바람 풍자는 한의학에서 외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와 병을 일으키는 나쁜 바람, 나쁜 기운을 뜻합니다. 혈자리인 풍부는 바람의 창고, 풍지는 바람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부와 풍지에는 풍사, 즉 나쁜 바람 기운이 침입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풍사가 침입하면 근육의 뭉침이나 기혈 저하가 나타난 겁니다. 이건 더운 여름에도 찬 에어컨 바람 목 뒤에 쐬면 목 뒤에서부터 척추 전체까지 뻐근해서 움직이기 힘든 경우 있죠. 그리고 에어컨 찬바람을 목에 쐬면은 쉽게 목감기 걸리는 경우 있죠. 이걸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심장의 기운이 몸을 잘 다스려야 병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은 이 심장의 기운이 뇌로 갈 때 거쳐가는 통로입니다. 목은 넓은 가슴과 큰 머리에 비해 통로가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대동맥을 타고 나오면 강한 압력으로 머리 쪽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강한 압력을 1차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바로 목입니다. 만약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의 열이 과도하여 박출량이 늘어났을 때 목에서 이걸 제어해 주지 않으면 그 압력을 뇌가 바로 받아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좁은 제어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의 근육이 뭉쳐서 뻣뻣해지는 이유가 바로 머리로 가는 혈류량을 줄이기 위한 인체의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경추의 부정열, 즉 목뼈가 틀어지면 이렇게 심장의 기운이 오르내리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깨끗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경추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런 기의 흐름이 막혀버려서 기능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경추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추 상태를 확인할 때는 먼저 목의 가동 범위를 체크합니다. 경추는 위로는 90도, 아래는 45도, 좌우로는 170도에서 180도의 움직임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봅니다. 몸이 많이 뻣뻣한 사람들은 그보다 움직임이 적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한쪽이 제한되거나 뒤로 젖힐 때 통증이나 저림이 있다면 경추 문제가 동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 뒤쪽을 촉진했을 때 근육의 경직이나 압통점이 발견되는 경우 많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본태성 떨림 환자들은 목뼈가 뒤로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극돌기가 일자로 걷지 않고 좌우로 삐뚤삐뚤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머리 떨림 환자들은 대부분 목의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며 머리 떨림 환자의 10명 중 6, 7명에서 경추 디스크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뚤어진 목뼈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추를 치료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회복시키고 주변 근육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경추 1번과 2번 뼈의 정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부위는 목의 회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로 이 부분의 움직임이 떨어지면 다른 부분이 보상적으로 더 많이 움직여서 해당 분절에 목 디스크가 생기거나 비틀어짐이 생깁니다. 추나요법을 통해 경추의 정렬을 교정하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부드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상부 경추는 뇌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이므로 아주 세밀한 기법이 필요합니다. 숙련된 사람들은 강한 힘과 순간적인 동작으로 뚝 이렇게 소리가 나는 교정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부 경추에 과도한 교정술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머리 떨림 환자들은 아주 예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술자의 손이 목에만 닿아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부드럽게 근육을 풀고 관절 MET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MET 기법은 환자 본인의 근육 에너지를 사용하여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건데요. 치료를 할 때 목 전체를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보고 근막의 연속성을 따라 치료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분을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에서 어깨, 등까지 이어지는 근막 라인을 따라 압력을 가하면서 서서히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추나 치료에서 경추의 분절적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마디마디마다 개별적으로 잘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임이 제한된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합니다. 특히 앞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C1, C2 관절의 회전 움직임을 개선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근육의 이완도 매우 중요한데요. 후두와 근육들과 목 옆쪽의 흉쇄유돌근, 사각근 등을 충분히 풀어줘야 합니다. 이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으면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호흡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경추의 정상적인 커브가 사라지고 일자목이나 역커브가 생기면 떨림이 더욱 악화됩니다. 최근 대한한의학회지에 연구가 하나 발표되었는데요. 본태성 떨림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경추 추나요법과 침 치료를 병행한 결과
87%의 환자에서 떨림 정도가 50% 이상 감소됐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치료 4주차부터 유의한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2주 치료 완료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보면 머리 떨림으로 내원한 환자의 60에서 70%는 목 디스크를 가지고 있고 목 디스크가 없는 환자에게 있어서도 평소 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외관상으로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중심축에서 목이 2cm 이상 벗어난 심각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환자분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머리 떨림 증상이 13년 되셨는데요. 이분은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목, 어깨, 팔꿈치까지 여기저기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일 큰 문제는 오랜 시간을 잘못된 자세로 일한 것이었습니다. 자세가 나쁘니까 경추와 어깨의 부종혈이 점점점 심해져서 통증이 갈수록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최대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추나요법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목과 어깨의 근육과 신경을 푸는데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저도 손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 손 아픈 것보다도 환자가 나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치료할 때 저는 제 손 상태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분도 열심히 치료받으셨고 9개월 만에 머리 떨림뿐 아니라 목, 어깨, 팔꿈치까지 깨끗하게 나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본태성 머리 떨림은 단순히 신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경추의 구조적 이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목뼈의 정렬을 바로잡고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면 대부분 큰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조기 치료입니다. 떨림이 시작된 지 오래될수록 뇌의 적응 과정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떨림 증상이 발생하면 한시라도 빨리 한의원으로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머리 떨림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채널에 머리 떨림에 유익한 영상들을 쭉 올려놨으니까 하나하나 다 들어보시면 머리 떨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실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들 받아보시기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